그날 온 세상이 암흑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도시 전체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20년 뒤 저는 한 나라의 불빛 앞에서 기술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였고 역사였습니다. 정전이 나면 뉴스가 되는 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이콥 밀러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전력 공기업 기술자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가진 후로 제 머릿속을 가장 깊이 지배하는 기억은 2003년의 그날입니다. 북미 대정전, 도시는 갑작스레 어둠에 잠겼고 병원은 멈췄으며 수천만 명이 마치 문명 전체가 꺼진 듯한 공포를 겪었습니다. 저는 당시 복구팀 일원으로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토론토 외곽의 철탑 아래 손끝이 얼어붙던 밤이었습니다. 고장 원인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고작 한 그루 나무의 가지가 송전선을 스쳤고 그것이 연쇄 정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기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매년 겨울이면 폭설에 송전탑이 무너지고 예고 없는 정전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외곽 지역은 복구까지 수시간이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민원 전화는 끊이지 않고 현장 인력은 항상 부족합니다. 정전인가요? 예, 3시간쯤 걸릴 겁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저는 기술자로서 아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후배들은 입사 3년 만에 떠나고 남은 동료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입니다. 장비는 노후했고 정책은 항상 몇 년씩 늦게 따라옵니다. 얼마 전엔 정전 사고 보고서를 쓰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선진국 시스템이 맞나? 자조에 가까운 탄식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출근길 도로에서 신호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허탈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라디오를 틀었고 방송에서는 미래형 전력망에 대한 해외 학회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래라니요. 우리는 아직도 20년 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상사로부터 국제위기 대응 프로그램 실사단 파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력기술 교류 차원이었고 몇몇 나라를 순회하며 스마트 그리드 현황을 조사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포함돼 있었죠. 처음엔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대로 평생 고장난 철탑 아래에서 마감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도 누군가의 전기를 한 번쯤은 제대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늦는다. 이번 겨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온타리오 북부의 눈폭풍 경보가 떨어진 날, 송전선 3개 구간이 동시에 끊겼습니다. 전력청 상황실은 오전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했고 저 역시 복구 순서 조율과 장비 배치 업무로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고립된 마을의 노인 보호소에서 전기가 끊긴 지 4시간이 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상 발전기도 고장 났고 실내 온도는 영하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헬리콥터 투입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엔 이미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마다 겪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탓만으로 이 상황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지형이 험하고 겨울이 길고 기후가 예측 불가하다는 건 다 알지만 기술자는 탓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잖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정년 퇴직자 명단이 올랐습니다. 낯익은 선배들의 이름 사이로 아직 젊은 동료 한 명이 퇴사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저보다 15살은 어렸고 입사 5년 만에 포기했습니다. 제이콥, 나 전력 기술에 꿈이 있었어. 근데 현실은 회로도 한 장 바꾸려면 위에서 3단계 승인 받아야 해. 겨울엔 그냥 버텨야 한다고 하고 그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 회의에서 스마트 그리드 적용 가능성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도입하긴 할 텐데 아마 10년은 더 걸릴 겁니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상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늘 늦습니다. 늦게 보고하고 늦게 대응하고 늦게 도입합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에 제가 전력망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도 캐나다니까라며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저에겐 가끔 비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이 내 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흘러간다는 건 기술자로서 가장 무력한 순간입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제 책상 위에 실사단 파견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그중 유독 낯선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그리드 실증 지역 디지털 변전소 현장 조사 포함. 그 순간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어붙은 도심 전봇대 위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긴 한 걸까? 그 작은 나라가 뭘 얼마나 다르겠어. 실사단 파견이 확정되었다는 메일을 받은 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출국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아 있었지만 마음은 벌써부터 뒤숭숭했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장거리 비행,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낯설게 들리는 평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망. 솔직히 말해 반쯤은 농담 같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동료 스티브가 물었습니다. 한국 간다며? 요즘 기술 잘 나간다더니 직접 확인하겠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뭘 얼마나 다르겠어. 그들도 결국 변전소엔 철탑 있고 송전선은 바람에 흔들릴 테고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보자. 스티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AI가 전력망도 조절한다던데. 저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AI 눈 쌓인 송전탑도 치워주나. 전력은 말이지. 예측보다 복구가 중요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찜찜했습니다. 뉴스나 보고서로만 접했던 단어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배전망 자동 복구, 디지털 변전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존재할 수 있을까? 아니, 존재한다고 해도 일상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기술을 현실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짐을 싸며 노트북을 가방에 넣던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대? 전쟁은 안 하고 있대. 일은 오래 걸려? 일주일. 서울이랑 제주 두 군데 간대.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정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당신이 찾던 답이 거기 있을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 서류를 확인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전력청 내부 서버에서 대한민국 전력 인프라 해외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우린 아직도 정전이 공지사항이 되는 나라였거든요. 비행기 출발은 새벽 6시. 잠을 설친 채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 눈발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신호등 하나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가보자. 다르다면 다르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자. 비행기는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깔끔했고 정돈된 도심은 어딘가 기계적으로 정숙했습니다. 공항에서 실사단 일행들과 합류한 뒤 우리를 태운 전용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 에너지 기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것은 도로 양옆에 매설된 초고압 지중선로를 추적하는 시스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이 구간은 345kV 송전선로입니다. 눈보라가 와도 노출되는 철탑이 없기 때문에 장애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깔끔하지. 하지만 그게 다야. 문제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지. 연구소 입구에 들어서자 디지털 변전소 시뮬레이터가 설치된 실습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인 제어, AI 고장 예측, 원격 재기동. 입이 다물어질 만큼 정교한 시스템이었지만 저는 조용히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 매뉴얼이 그대로 작동하나요? 안내를 맡은 젊은 기술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 변전소 시스템은 이보다 더 정교합니다. 내일 직접 보시죠. 그 말투는 겸손했지만 저에겐 오히려 자신감으로 들렸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야경은 숨이 막힐 정도로 밝고 조용했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우리는 정전이 나야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여긴 너무 멀쩡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마치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 방에 앉아 저는 오늘 본 기술 문서들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배전망 복구 평균 시간, AI 예측 알고리즘 도식, 전압 유지율 9.99%, 수치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보고서가 너무 완벽할 땐 뭔가 중요한 걸 감추고 있는 법이니까요.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연출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우리는 서울 외곽 변전소 실사 일정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AI 기반 고장 감지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무인 관제와 자동 복구가 모두 연결된 최신 디지털 변전소였습니다.
이곳은 지난 3년간 사이디 영분을 유지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순간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영분,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캐나다라면 시골 마을 하나라도 평균 3, 4시간은 끊기고 난 뒤에나 복구가 시작됩니다. 이 수치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긴박하게 무전기를 받더니 말했습니다. 3번 회로에서 과전류 감지됐습니다. 고장 구간 추적 중입니다. 저는 그제야 등을 기대고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드디어 실제 상황이다. 이제 진짜가 나온다. 마치 시험을 마주한 학생처럼 묘한 기대와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초 후 모니터 화면 상단에 붉은 경고창이 떴고 자동으로 회로 격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백업 송전망이 작동하며 전력 흐름이 우회되었고 전체 공급은 단 1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수동 제어는 안 하셨죠? 한국 기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가 사전에 학습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대응한 겁니다. 상황 발생에서 우회 전환까지 평균 5에서 7초 이내에 처리됩니다. 6초, 단 6초 만에 고장 지점을 찾아내고 문제 구간을 격리하고 대체 공급망을 작동시키는 시스템. 캐나다에선 같은 상황이면 현장 출동만 40분, 복구는 2, 3시간은 걸립니다. 그 차이가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20년을 다시 살아낸 기분이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얼어붙은 송전탑을 올려다보던 제 모습, 정전으로 고립된 노인 보호소에서 무전기를 붙잡던 동료의 얼굴, 그리고 늘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시스템에 대한 체념까지. 모든 것이 그 6초 안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버스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현장 어땠어요? 제이콥,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좀 혼란스럽군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6글자를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전력 역사. 의외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1948년 5월 소련이 남쪽으로 보내던 전기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는 문장이었습니다. 당시 남한은 발전소도 없었고 전선도 북한에서 내려오던 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끊기자 도시는 멈췄고 시민들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1948년 전기는 무기였고 어둠은 정치였다는 사실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국전쟁. 그나마 남아있던 송전시설은 모두 파괴되었고 아이들은 다시 촛불 아래에서 숙제를 했으며 병원은 호롱불 아래에서 생명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하나씩 읽으며 저는 어느새 등을 기대고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이었고 자존심이었고 국가적 기억이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정부는 전봇대를 하나씩 세우기 시작했고 1978년 고리 원자력 1호기가 가동되며 한국은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전기를 전국에 퍼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록들 사이에 한 작은 마을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던 날,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다는 짧은 기사 한 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이 두 손을 모으고 전등을 바라보던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기를 처음 본 표정, 그게 기술자에게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 그 순간에야 저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방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서울의 야경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 불빛이 어쩌면 그날 전기를 처음 본 노인의 기쁨과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발전소를 만든 게 아니었구나. 이건 어둠을 이겨낸 이야기였구나. 그 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전력 본사에서 진행된 실무 간담회였습니다. 회의실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소개된 자료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PPT 화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변전소 솔루션 수출국, 대만, 콜롬비아, 미국 적용 검토 중. 저는 슬며시 팔짱을 풀었습니다. 진짜였어. 이 사람들, 자기들 기술을 팔고 있는 거였어. 프레젠터는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2018년 미국 전력 시험기관과 디지털 변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대만 전력공사에 2021년엔 콜롬비아에 솔루션을 수출했고요. 현재 남미 전역으로 확산 중입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기술을 단독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이요. 독자 개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수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예산도 인력도
결정도 모두 느려졌고 현장의 소리는 번번이 보고서 한 줄로 걸러졌습니다. 그 순간 제 옆자리에 한국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귀국 후에 적용을 고려하신다면 차례별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시겠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 기술을 가능한가라고 묻는 사이에 이 나라는 이미 어디까지 갈 수 있나를 묻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손에 쥔 브로셔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콜롬비아 사례, 대만 적용 상황, 스마트 미터 수출 통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저장 시스템 도입건까지 그 숫자들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그 모든 지표 속에서 저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감을 받습니다. 그건 바로 무너졌던 걸 다시 일으켜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서울 마지막 날,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얻어 한강 근처를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코트를 흔들었고 멀리서 고층 빌딩 창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멈춰선 곳은 성수대교 아래 작은 쉼터였는데 그곳엔 아무 말 없이 불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아빠, 퇴근길 커피를 마시는 회사원, 그리고 그냥 말없이 앉아있는 노인 한 분. 그때 문득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며칠 전 밤, 한국의 전력 자립 역사를 읽으며 봤던 전등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사진 속 노인의 표정. 그 표정과 지금 제 눈앞에 있는 노인의 얼굴이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빛을 위해 얼마나 긴 어둠을 견뎠던 걸까? 이 불빛은 그냥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언젠가 반드시 지켜내고 싶었던 그 하루의 평범함이었습니다.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 그 말이 처음엔 허세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눈물이 날 만큼 정확한 정의였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국 직원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린 불 나가면 아파트 단톡방이 먼저 울려요. 그리고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고장 나면 곧 돌아와요. 그게 신기하긴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당연하지 않았던 일상이 여기선 당연해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 내가 전기를 단순한 서비스로만 여겼던 지난 세월이 조금은 부끄러워졌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내 마음속엔 하나의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건 빛이 아니었다. 이건 신뢰였다.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를 만든 나라였다. 귀국 후 첫 출근 날, 저는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지친 공기, 고장난 복사기, 그리고 어제 또 정전 났대라는 동료의 투정, 모든 것이 변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눈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출장 전 제출했던 실사단 보고서 양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어 제목부터 다시 썼습니다. 한국 전력 시스템 평가 보고서.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게 전기를 무기로 삼던 시대를 끝냈다. 그들의 전력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역사와 기억의 결과다. 회의실에서 열린 내부 브리핑 시간, 전력청 실무자들 앞에서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별다른 반응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의 연간 평균 정전 시간은 9분입니다라고 말한 순간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그거 진짜입니까? 1년에 9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측정한 AI 기반 배전망은 이미 미국과 대만, 콜롬비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논의하는 사이 그들은 이미 수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이 넘어가고 서울 외곽 변전소에서 6초 만에 복구됐던 그날의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린 복구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예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장을 보고하지만 그들은 고장을 예측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 몇몇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됐어. 그 나라? 응. 그냥 전기만 잘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야. 그건 사람들이 만든 신뢰의 시스템이었어. 솔직히 좀 부럽더군. 그날 밤, 저는 별도로 전력청 기술혁신부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스마트 변전소 파일럿 적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국 측과 비공식 협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사내 뉴스레터에 짧은 칼럼 하나를 실었습니다.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 내가 본 한국.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빛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술로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저는 전기를 단순히 전류의 흐름이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술자의 일은 고장나면 고치고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흐름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 말을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왜 그토록 조용하고 안정적인 도시를 만들었는지, 왜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들은 지금 전 세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전이 나면 우리는 손전등을 찾고 캠핑용 랜턴을 꺼내 든 채 거실 한복판에 앉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숙제를 하다 말고 멈췄고 어떤 날은 냉동고 음식이 모두 녹아버린 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엔 늘 한 가지 감정이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불안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일, 그건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꾸준한 의지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한국은 그렇게 해냈습니다.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단전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빛의 나라가 되었으니까요. 그 빛은 단순히 눈을 밝히는 빛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일상을, 믿음을 지켜주는 불빛입니다. 저는 그 빛을 한국에서 받고 그걸 제 나라에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전기는 흐름이 아니라 마음이고 한국은 그 마음을 지켜낸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가장 평범한 밤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낸 나라, 정전이 뉴스가 되는 나라, 불빛을 기술로가 아닌 신뢰로 만든 나라,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문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